네, 이번에는 금융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요. 바로 4대 금융지주 회장 인선. 과연 누가 될 것인가라는 이슈를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금융, 우리금융 그리고 KB하나금융까지 4대 금융지주의 연쇄적인 변화가 예상되면서 굉장히 업계의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와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관련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진 회장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안이 승인되면 두 번째 공식 임기를 시작합니다. 임기는 2029년 3월까지입니다. 회추위는 진 회장은 재임 중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고 경영 능력을 검증받았다고 진 회장 선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취임 이후 신한금융지주는 일회적 요인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해마다 최대 이익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경영 성과가 두드러졌다는 평가입니다. 2027년까지 자사주 5천만 주를 소각하겠다는 명확한 감축 목표와 밸류업 계획도 주요 주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 회장은 이재명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보고대회에 5대 금융지주 회장 중 유일하게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연임 후 진옥동호가 풀어갈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경쟁사인 KB금융지주와의 격차를 축소해 리딩금융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과 비은행 부문의 체질 개선 등이 꼽힙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보겠습니다. 좀 쉬운 질문인데 진옥동 신한금융회장이 연임에 왜 성공했을까요? 네, 신한금융 회추위는 진 회장이 지난 3년간 실적과 안정성 그리고 미래 경쟁력 강화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입증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밸류업 추진, 내부 통제 문화 확립 등 비재무 영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9년 3월까지 임기를 3년 더 부여하는 연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사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얼마 전에 금융지주 회장 선임 관련해서 후보자들이 경쟁이 되지 않는 들러리 같은 부분이 있다, 우려스럽다 이렇게 비판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다시 진 회장 연임이 됐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진 회장의 경우에는 2023년 취임 이후에 신한금융이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서 매년 최대 이익을 경신해 왔습니다.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도 4조 원대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자사주 5천만 주 소각 계획이라든지 밸류업 전략 등이 유효했다는 평가입니다. 비금융 플랫폼인 땡겨요라는 성과를 내는 등 적극적인 사업 확장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실적과 전략적인 실행력이 연임을 이어가게 한 배경이라는 분석입니다. 그 5명의 금융지주 회장 중에 진옥동 회장만 유일하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행사에 같이 참석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분이 먼저 연임에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불려온 분들은 연임에 성공은 못하는 건가요? 그거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성과를 그럼 냈나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대로 대통령하고는 네. 정부와 관계가 좋다는데 어떤 걸로 알 수 있어요? 진 회장의 경우 사실 이제 먼저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정권 초기에 김건희로부터 찍혔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올 정도였습니다. 금융권이나 정치권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건희 쪽에서 건진 등을 통해서 인사 등에서 이제 민원을 제기했고 진 회장이 이를 거절하면서 상당히 냉랭한 기류가 흘렀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던 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많이 변화했는데요. 진 회장은 올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성장펀드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 중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또 지난 10월 대통령의 미국 유엔 총회 순방에도 동행했습니다. 당시에 뉴욕 증권거래소 타종 행사에도 참석했고 투자 설명회도 함께하면서 금융 외교에 힘을 보탰습니다. 말씀하신 것만 들어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데 실체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연임이 일단 됐고요. 신한금융이 풀어야 될 과제가 여전히 많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것들이 꼽히나요? 가장 큰 과제는 KB금융과의 격차를 좁혀서 리딩금융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은행 부분의 체질 개선이라든지 수익원 다각화, 내부 통제 실효성 강화 등이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글로벌 사업 확대라든지 디지털 경쟁력 강화 역시 향후 진 회장이 짊어질 숙제로 지적됩니다. 비은행 부문의 체질 강화라든지 수익 다각화는 진 회장뿐만 아니라 주요 금융지주들이
수장들이 다 당면한 공통 과제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장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느냐가 성패를 가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금융으로 가볼까요? 회장 후보군은 어느 정도로 압축됐나요? 네, 우리금융 임추위는 최근에 숏리스트 4명을 확정했습니다. 4명을요? 네. 현직 임종용 회장과 내부 인사인 정진환 우리은행장 그리고 외부 인사 2명이 최종 후보군에 남았습니다. 외부 인사는 누구예요? 그거는 밝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건가요? 참 제가 다른 분 성함은 사실 잘 기억 못해도 이 임종용 회장은 그냥 수십 년간 늘 항상 언론에 나오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연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 경영 성과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기조 등의 변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찬진 금감원장이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연임 욕구가 과도하다고 공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임종용 회장이 모피아 출신이라는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검찰과 모피아로 대변되는 기득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임종용 회장이 연임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4대 금융주 전체를 보 KB금융과 하나금융은 어떤 상황인가요? 함영주 회장은 이미 연임을 했지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어서 끝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적인 면에서 하나금융은 기업가치 제고라든지 안정적인 주주 환원 확대, 그룹의 전통적인 금융산업 기반 같은 일종 체질 강화를 중심적으로 택하고 있다는 평가고요. KB국민지주 같은 경우에는 양종희 회장이 지난 2023년 11월 취임해서 현재 임기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룹 회장 임기가 당장은 임박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안정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금융이 주력하는 부분이 디지털 혁신이라면 하나금융은 기존 금융의 안정성과 가치 극대화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요. 각 금융그룹 수장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경쟁력을 다지고 있는 셈입니다. 네, 사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어떤 인물이 선출되느냐, 그 인선이 곧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금융계 전반에 어떤 던지는 메시지랄까? 어떤 흐름들이 좀 있을까요? 진 회장의 이번 연임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현직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 첫 사례입니다. 결국엔 금융지주들이 안정성과 혁신, 책임 경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걸로 보입니다. 향후 다른 금융지주들의 인사 흐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이제 새 정부 들어서 금융 산업에 대한 감독 강화라든지 생산적 금융 강화 기조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지주 회장 인선이 단순히 경영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책 철학과의 부합 여부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는 점이 새삼 눈에 띕니다. 금융산업의 수장은 금융이 어디로 가느냐, 돈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이제 부동산 금융에서 투자 금융으로의 대전환, 그리고 서민들에 대한 각별한 우대 금리와 특별한 정책을 쓰는 금융시장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임유진 기자님 깊이 있는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